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정의기억연대 불투명한 회계 논란이 한 달여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랜 동안 관리를 맡았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기부금 등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시민단체 회계 운영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이 보완돼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0년 동안 비영리 단체의 감사를 전문적으로 맡아온 최호윤 회계사 연결돼 있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정의연 논란이 있고 한 달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시민사회단체의 회계나 기부금 관리와 관해서 좀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비영리 단체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회계 처리를 하는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단순하게 회비, 후원금, 보조금 이렇게만 이제 구분하고 있다가 보니까 기부자들이 기부한 용도, 그 용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좀 알기가 힘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부자가 내가 낸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좀 알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자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취지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네. 정의연 회계 의혹이 이제 불거진 지 한 달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제대로 소명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잘 못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게다가 어제 7일이었죠. 위안부 쉼터 소장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지기도 했는데 회계 처리를 이 소장이 한 건가요? 왜 이분이 이렇게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네. 언론 보도로는 회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걸로 일단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담당자가 아니고 그렇죠. 쉼터를 관리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분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게 더 이해가 사실 안 가죠. 왜냐하면 그와 관련해서 압수수색한 거는 뭐 회계나 이런 관련된 내용이었을 테니까요. 예.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좋습니다. 정의연 회계 의혹이 계속 문제가 되고 아직까지도 소명이 안 됐다라고 보는 이유, 이렇게 회계 확인이 오래 걸리는 이유 뭐 이런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5월 중순 들어서면서 여러 언론사에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이 됐는데 어떤 그 출발점이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게 아시는 것 같이 국세청 자료는 단체가 결산했던 결산서를 그대로 올린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원하는 그 기준대로 정한 기준 규칙대로 옮겨졌다가 보니까 사실과 다른 아니면 착오로 기재된 경우들이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그 의혹에 대한 대응 자체가 서로 오해가 되고 그런 순환이 돼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쳇바퀴 맴돌듯이 반복되는 현상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이 회계를 뭐 처리하는 혹은 정리하는 이 기준이나 방법이 조금 잘 안 맞아서 이런 오해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의연이 잘못이 있다 없다라고 저도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것은 단체의 결산서를 보고 결산서가 사실과 달랐다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단체 결산서를 갖고 얘기들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옮겨진 자료, 어떤 그 세무적인 얘기들 가지고 얘기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 아직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빠른 단계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의연 회계 논란에 정의연 홈페이지 결산서하고 국세청 공시가 다른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 자체가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부정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전제하에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산서 우리가 보통 뭐 주식회사 경우에 결산서에서 만드는 나온 이익을 우리가 재무적 이익이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세무상 이익은 우리가 세금 계산한 기준이 되는데 재무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세법에서 얘기하는 과세 표준, 세무상의 이익은 회계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주로 영리 조직에서 나온 얘기고, 비영리 조직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네. 비영리 단체가 기부금에 대해서 표시하는 방식이 규정이 한 4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그러니까 단체가 스스로 이제 작성하는 결산서, 주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게 되죠. 그리고 3월 달에 법인세법 따라서 국세청에 기부금, 모금과 사용한 실적들을 보고합니다. 네. 그리고 4월 달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따라서 또 보고하고 사용 내역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부금 분법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단체의 어떤 출연재산 이 부분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세법에서 얘기하는 그 기부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작성하는 기준, 왜냐하면 각각의 규정에서 원하는 어떤 그 요소, 속성들이 서로가 다른데 우리가 단순히 2가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김경길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연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의문을 품으면서 되게 부정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회계사신데 왜 이렇게 서로 달라요, 얘기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뭐 회계사들이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제시된 자료들을 보고 이럴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맞다, 틀리다라는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추정 단계죠. 네. 추정 단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지금 결론을 빨리 내린 거고 저는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내리기에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파악이 아직은 덜 됐다. 그렇게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섣부르게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영리단체 감사 전문 최호윤 회계사였습니다.